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써보았어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와 이대로 지내야 하는가인데요. 남편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지만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현재는 만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잘 지내자고 연락이 왔는데 다시 잘 지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자신들과 급이 맞지 않고 제가 남편보다 2살이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네 집은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던 상황이었고 말 그대로 졸부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이렇게 돈이 많아진 것도 오래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예전부터 잘 살았던 집안도 아닌데 말이야. 아빠가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사고 보상금이랑 보험금을 받게 되었거든. 그걸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게 개발로 값이 엄청 올라버렸어. 그걸 몇 배로 팔아서 또 투자를 하고 부동산도 엄청 사들이면서 이렇게 된 건데 엄마는 왜 자꾸 우리 집안 급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구나. 혹시 우리 집이 엄마만 계셔서 그런 걸까? 엄마도 일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혹시나 내가 우리 집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그건 엄마한테 이미 말을 했거든. 장모님 생계에 문제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참 저렇게 반대를 하니 할 말이 없네. 저희 집 역시 아빠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게 되면서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동네에서도 잘 산다고 소문이 났던 집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평범한 집안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 후에도 엄마가 평생 일하지 않고서도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따로 일을 구하시진 않으셨고 가정주부로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현재도 엄마는 절약하시면서 남아있는 재산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셨던 건지 시어머님께서는 결코 이런 집안과 결혼을 시킬 수 없다면서 엄청난 반대를 하셨죠. 그럼에도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 엄마와도 연을 끊겠다고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연을 끊겠다고 나섰니? 내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연을 끊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얼어 죽을 어머님이야? 너, 내 아들한테 이상한 얘기해서 깨어날 거면 지금 당장 그만둬.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일단 진정하시고 제 상황도 한번 들어보세요. 상황? 무슨 상황? 홀어머니에 직업도 없으시고 거기다가 너는 일반 사무직 아니니? 그 월급으로 엄마까지 부양하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깨어낸 거잖아. 우리 아들 월급으로 네 엄마 부양하려고 한 거니? 예, 꿈도 크다. 너네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정신 차리고 너네 엄마 만나서 단판 내기 전에 네가 정리해라. 시어머님의 말에 저도 결혼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집안까지 들먹이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을 할 수 없다고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만 믿고 결혼을 하자고 했죠. 남편은 말 그대로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와 연을 끊고 집을 나왔다면서 저희 집에서 처가살이 하겠다고 찾아왔던 거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시모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종훈이가 너랑 꼭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니? 어머님, 혹시나 저희 엄마 생계 때문에 고민하셨던 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종훈이한테는 다시 들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잘 지내보자꾸나. 네, 어머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도 잘할게요. 종훈 씨랑도 잘 살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사실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축일 같은 날엔 같이 만나 식사를 하는 정도로 지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 오지는 않았고 남편에게는 종종 연락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진 않았고 남편 역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얘기를 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고부 사이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친밀하게 잘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본성은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빼고 저만 부르는 일이 많아졌어요. 예, 이번 주말에 뭐하니? 종훈이한테 물어보니까 잔업 있어서 출근해야 한다고 하고 너는 뭐 할 거니? 아, 주말에는 별일 없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시간 있으면 집에 좀 오거라. 이것저것 챙겨줄 거 있으니까 와서 챙기고 가. 갑자기요? 종훈 씨 끝나고 가면 너무 늦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갈까요? 아니다. 물건 뭐 챙겨서 가기만 하는 거니까 그냥 너만 와도 될 것 같다. 그럼 올 때 연락하거라. 시어머니는 갑자기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연락이 오지 않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의아하면서 찾아갔지만 시댁에 가고 나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웬 이불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혼자서 빨래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너도 온다고 하고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 이게 다 세탁기로 안 되고 손빨래하는 이불들이라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네? 갑자기 이불 빨래요? 어머님, 이거 제가 못해요. 그냥 업체에 맡기면 금방 될 텐데. 언제 다 가지고 가서 맡기니? 그냥 너랑 내가 후딱 하면 될걸. 얼른 움직이자. 어머님, 저 곧 있으면 가봐야 돼요. 급하게 전해주실 거 있는 줄 알았어요. 이불 빨래는 필요하시면 제가 가면서 업체에 맡길게요. 시어머님은 갑자기 이불 빨래를 해야 한다면서 사계절 이불들을 모두 빼놓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걸 시키려고 불렀구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약속이 있다면서 빠져나온 후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는지 시어머님은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아니 얘, 너는 그새 또 일로 바쳤니? 이런 집안일 하면서 친해지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남편한테 쪼르르. 아이고 참, 남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니? 어머님, 뭐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약속이 있는데 뭐 가지고 가라고 해서 시간 내서 간 건데 갑자기 그렇게 일을 시키시면 너무 당황스럽죠. 다음에 무슨 일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원래 여자들은 집안일 같이 하면서 친해지는 거야. 뭘 모르니까 다 싫다고 하지. 내가 일부러 너 오라고 했겠니? 겸사겸사 청소도 같이 하면서 친해지자고 부른 거지. 친해지려고 이불 빨래 시키는 것이었으면 동네 빨래방 세탁기랑은 절친되겠어요. 다음에는 이런 거 그냥 빨래방 맡겨달라고 말하세요.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님은 포기하지 않고 남편만 빼고 저를 불렀죠. 한 번은 시어머님이 불러서 가보니 시어머님의 여동생 시이모님이 집에 계시더라고요. 타지에서 살고 계셨던 터라 저도 결혼식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내가 못 올 것도 아니? 그냥 언니 보고 싶어서 왔지. 너는 웬일이니? 아, 저는 어머님이 잠깐 들리라고 해서 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종훈이 좋아하는 반찬이랑 이것저것 보내려고 불렀어. 종훈이가 이번에 통 입맛이 없다고 하길래 내가 좀 했다. 가지고 가서 먹어라. 잠깐만 기다려. 예, 저런 시애미가 세상에 어디 있니? 며느리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반찬도 해먹여. 좀 자주 와서 얼굴도 비치고 해야지. 시어머니가 불러야 이렇게 오는 거야? 요즘 며느리가 이렇게 안 와도 되는 거니? 어머, 남편은 저희 친정에 명절이나 모임 아니면 가는 일도 없는데요? 심지어 전화번호도 몰라요, 이모님. 남자랑 여자랑 같니? 여자는 자고로 시댁이 잘해야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다. 에이, 그건 너무 옛날 사상이죠.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옛날 마인드면 처음부터 집도 남편이 다 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집도 반반하고 예물 받은 것도 없는데 예단까지 싹 다 해갔잖아요. 이모님은 저번에 뭐 받으신 거 아니세요? 어머머머, 얘 좀 봐. 뭔 소리 하는 거야? 결혼할 때 언니가 다 준비하고 한 결혼이잖아. 얘 이상한 소리 한다, 언니. 얘, 아가, 여기 있다. 다 챙겼으니까 이제 가보거라. 저의 말에 화들짝 놀란 시어머님은 갑자기 저에게 다 챙겼다며 후다닥 내보냈어요. 얼마 뒤에 시어머님이 다시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따져 물으시기도 했죠. 얘, 너는 어떻게 내 체면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가버리면 어떡해?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내내만 하면 되는 거지. 너 시모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알고 있어?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어머님, 왜 결혼할 때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 체면 살려주면 될걸. 그걸 굳이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휴, 넌 아무리 봐도 이뻐할 구석이 하나도 없니? 됐다.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시어머님은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니 결혼식 때에도 시댁 식구들이 자꾸만 결혼 참 공짜로 한다며 얘기를 하길래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다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말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사실 주변에서는 시댁이 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결혼을 할 때는 한 푼도 보태주거나 해주신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끼리 다 갖출 건 갖출 수 있었고 친정에서도 도움을 줘서 결혼을 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너무 황당했답니다. 시이모께서는 제가 너무 건방지다며 남편에게도 전화를 해서 말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사람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말을 했답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전화를 해 오셨죠. 너, 내가 정말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받아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냥 어른이 말하면 네네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쪼르르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 어머님, 남편이 안 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시모님께서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쨌든 이 난리를 나게 하니 시모도 너무 화나서 종훈이도 안 보고 싶다고 했다. 어머님, 그게 어떻게 제 잘못이에요. 왜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며 거기다가 시모님께서 건방지다고 남편에게 전화한 건 화가 안 나세요? 아이고, 아들이 여자 잘못 만나서 단단히 미쳤구나, 미쳤어.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봐라. 나중 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 거다.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이 여자를 잘못 만나 미친 거라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의 태도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님과 함께 잘 지낼 필요 없다며 말을 했어요. 당신 정말 미안해.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아마 엄마가 이모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봐. 이번 기회에 단단히 잡으려고 한 건지 이모도 너한테 괜한 얘기를 했나 보다. 이모님이 그러신 건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어머님한테는 좀 내가 참을까 싶기도 하네. 아니야. 엄마가 괜히 자기 체면 살리려고 거짓말 한 거를. 솔직히 이번에 남들 시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고쳐야 돼. 주변에서도 다 엄마가 부자라 아부 떠는 사람들만 있지. 정작 제대로 얘기해주는 사람들도 없거든.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야 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지. 그렇지만 다음에도 또 이렇게 무시하시면 나는 독하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어머님이 그나마 돈을 벌고 나서 밝아진 것 같아서 좋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도가 지나치더니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님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했죠. 어떤 일이든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님의 태도에 저도 힘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먼저 저에게 만나자고 하셨죠. 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날 서서 얘기를 했는걸요. 저도 죄송해요. 이번에 내가 상품권을 좀 받은 게 있는데 너랑 같이 쇼핑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제 쉬니? 괜찮으면 같이 갈래? 좋아요, 어머님. 주말은 너무 번잡할 테니 평일에 연차 써서 찾아뵐게요. 저는 시어머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도 강하셨던 시어머님께서